안녕하세요. 태국에 정착한 지 벌써 7년. 태국 아내와 결혼해 딸 수아까지 낳고 알콩달콩 살고 있는 남자 팍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7년간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느꼈던 태국 정착이 좋은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한국이랑 비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낮은 생활비로 인한 폭넓은 선택지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생활비 많이 쓴다고 영상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아이도 낳고 학교도 좀 괜찮은 거 보내고 하다 보니 태국 내에서도 꽤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채널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 길거리에서 시작했던 커플이죠. 저랑 오일이 태국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처가살이부터 시골 생활 4년까지 로컬 중에 생 로컬로 살았죠. 까만까이 텃이라고 닭튀김 조금 썰어가지고 주거든요. 저희 집 앞에 그걸 35바트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1,400원이거든요. 그걸 매일 먹고 지냈고, 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뭐가 싼지 싼 음식들, 싸고 맛있는 음식들 위주로만 먹고, 태국 초기에 정착할 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시골 생활 할 때는 뭐 벌레도 잡아 먹어보고, 뭐 이게 주식은 아니지만 뭐 컨텐츠를 위해서 한 거지만 누구보다 로컬에서 구불리고 다녔던 사람이라 잘 압니다. 태국은요, 아끼려고 마음 먹으면 그 아낄 수 있는 폭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방콕 근교만 해도 좀 외진 곳으로 가면 월세 10만원짜리 방도 널렸고요. 식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끼에 1,500원짜리 국수도 수두룩하고, 아침 시장만 나가봐도 밥이랑 고기 반찬에서 같이 먹어도 뭐 1,500원, 조금 더 비싸봤자 2,000원, 좀 고급지다 하면 2,500원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나는 생존을 위해 먹는다 하시면 빠똥꽃 몇 조각이랑 두유 하나 사면 800원이거든요. 그걸로 아침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한국 돈 10만원으로 호텔 수영장에서 칵테일 마시면서 황제처럼, 솔직하게 황제까지는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처럼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처럼 아끼려고 하면 아끼면서 살 수 있고, 또 똑같은 돈으로 더 높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살고 싶다? 그럼 돈 쓰는 게 크게 차이 없을 수도 있고, 자동차 등 태국에서 더 비싸지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선택지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절대 무시 못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편합니다. 그냥 편리한 게 아니에요. 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이걸 일상에 마찰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요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배가 고프면 그냥 슬리퍼 끌고 나가면 코앞에 세븐일레븐 있고 이런저런 노점상들이 열려있어요. 저희 집 입구에만 가도 앞에 룩친이라고 꼬치들 팔고 있고, 저희 옆 세븐에는 이싼 음식점도 있고, 뭐 까만까이터 국수집도 있거든요. 그냥 슬리퍼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동네는 무조건 반찬 가게와 시장이 열려있어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일상이었던 한국에서 태국에 오니 그냥 검은 봉다리에 쓰레기 넣고 버리면 끝입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태국은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당 10,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청소 서비스를 부를 수 있죠. 에어컨 청소는 직접 하기 힘들어서 최근에 저희 집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불렀는데 대당 15,000원에 해결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하면 그랩 오토바이 부르면 1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해요. 이런 사소한 귀찮음들을 돈 몇천 원으로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모이면 삶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한국에서 뭐 하나 하려고 큰맘 먹고 해야 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그냥 일상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남의 시선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인데요. 태국에 살면서 정말 좋다라고 느낀 점이에요. 요즘 초등학교부터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니네 아빠는 차를 뭐 타나? 무슨 아파트에 사나? 학부모들은 애는 무슨 유치원 보내나? 옆집 철수는 서울대 갔다더라.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 비교의 잣대 위에서 평가받는 삶. 솔직히 너무 피곤하잖아요. 또 어디 밖에 나가려고 하면 꾸며야 하고. 근데 태국에서는요, 잠옷 입고 그냥 갑니다. 하교할 때도 잠옷 입고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태국에서는 슬리퍼만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최근에 선생님 미팅이 있어서 구두를 사야 하나 했는데 그냥 슬리퍼 신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옷은 신경 쓴다고 와이셔츠에다가 정장바지 입고 무스 바르고 갔는데 제가 제일 많이 꾸미고 갔어요. 그리고 날씨 더우면 우통 까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저씨들도 자주 보입니다. 태국이 더운 날씨 탓도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타인의 삶에 대한 무관심과 존중이 깔려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이렇게 사는 거고. 이게 끝입니다. 내가 뭘 입든 무슨 차를 타든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질 않아요. 오롯이 오늘 나는 뭘 해야 행복할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 이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이야말로 제가 돈 주고도 못 살 태국 생활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태국을 좀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태국이야말로 하이소라고 불리는 상류층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급 나누기가 엄청난 나라인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어떤 가문 출신인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피부색을 가졌는지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문화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내 일상에서 체감되는 압박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한국의 남의 시선은 주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수평적인 비교와 압박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동료가 새로 산 차가 뭔지, 옆집 아이가 어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지, 아파트 브랜드는 뭔지, 어느 대학교인지, 연봉이 얼만지, 끊임없이 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 평균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압박감을 느끼죠. 반면 태국의 급 나누기는 수직적인 계급에 대한 인정에 더 가깝습니다. 나와는 아예 사는 세상이 다른 하이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들을 따라하려고 애쓰거나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태국에 계급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일상을 함께하는 이웃, 친구, 동료들과 끊임없이 수평적 비교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요즘에 SNS 때문에 비교가 되어지는 삶을 느끼는 태국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방콕 같은 대도시는 인스타 감성, 럭셔리 카페 문화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비교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사회 분위기 자체가 남의 눈보다는 내 삶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는 체감 차이가 큽니다. 저는 태국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자유는 바로 남의 눈에서 해방된 나만의 삶이죠. 네 번째는 마이벤라이 문화. 남에게도 나에게도 너그러운 삶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은 남의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예요. 누군가 실수를 해도 괜히 트집 잡지 않고 웃으면서 마이벤라이 괜찮아 하고 넘깁니다. 이건 남에게 무관심하다기보다는 굳이 간섭하지 않고 실수조차 가볍게 받아들이는 여유에 가깝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엉뚱한 메뉴를 주문하거나 발음이 이상하게 해도 직원분은 정색하지 않고 오히려 웃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식당에 가면 노키즈존인지 먼저 찾아보고 식당에 가서도 아이가 찡찡거릴까봐 걱정이 먼저거든요. 근데 태국은 노키즈존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디서든 공공장소 예의는 지켜야죠. 당연히 아이가 소란스럽게 하면 부모가 제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사소한 실수에 대한 사회적인 관용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쇼핑몰 식당이나 일반 음식점에서는 아이들이 좀 돌아다니거나 웃고 떠들어도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변 손님들까지 그냥 미소를 지으며 예쁘게 봐줍니다.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나라는 공동체 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고 태국은 가족 중심과 마이벨라의 정신 때문인 듯한데 이게 어디가 더 낫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는 태국이 더 맞았어요. 물론 이런 문화가 답답할 때도 있어요. 태국 노점상에 가면 음식을 주문했는데 다른 게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웬만하면 그냥 마이벨라이 하고 넘기고 그냥 먹습니다. 이사를 오고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좀 따지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OLC 같은 경우에는 좋게 넘어가려고 하고 하니까 좀 많이 답답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적응되고 또 태국 문화를 이해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할 때는 또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니까 이게 참 좋았어요. 다섯 번째는 나이 차이인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나이 차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람 만나면 바로 나이부터 묻고 1살 차이로 형, 동생, 서열부터 정리하고 빠른 연생이라도 껴봐요. 족보 꼬이고 골치 아픕니다. 근데 태국은요 7년 살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제 나이를 물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나이 많은 사람을 피, 어린 사람을 넝이라 부르며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관계의 벽이 되진 않아요. 10살 차이가 나더라도 격식 없이 농담하고 고민 털어놓고 그냥 마음만 맞으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의 나이 차이가 크면 도둑놈이네, 능력 좋네, 혹은 무슨 사정이 있나와 같이 생각을 하고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죠. 하지만 태국은 10살, 15살 차이가 나는 커플을 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한국처럼 큰 관심이나 험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랑 오일이도 5 차이가 나는데 한국에서는 나이 차이가 꽤 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태국에서는 나이 차이 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주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은 태국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정말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태국에 정착하며 느꼈던 좋았던 점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창한 이유들 말고도 그냥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만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도 정말 많아요. 일단 1년 내내 반팔, 반바지, 슬리퍼면 되니까 내일 뭐 입지 하는 고민이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같은 열대 과일을 동네 시장에서 마음껏 사먹는 즐거움, 또 피곤할 때 단돈 10,000원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동네 마사지샵까지, 이런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태국에서의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해외살이를 꿈꾸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그리고 태국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공감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태국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하고 있다. 무슨 말 하고 있어? 저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있는데. 아 진짜?